네, 안녕하세요. 저는 QM에서 동아고 영어를 전담하는 이진구 T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동아고를 졸업한 제 제자 출신인 예빈이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한 도움도 좀 받고 생생하게 또 선배의 경험을 들려드릴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고 다니는 3년 동안 진구쌤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해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예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명회 한번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인데요. 현재 QM에서 동아고 영어를 전담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제가 1등급을 누적 배출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소개야 또 다른 곳에서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이제 큰 오늘 발표의 특징은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요일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결정을 하면서 아주 큰 결심을 하나 했는데요. 기존의 2회 수업에서 1회 수업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 정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정시 공부는 한 80점 정도, 2등급 정도만 확보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감점이 없는 현행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른 과목과 이 영어 공부의 어떤 밸런스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회를 시간표상의 수업을 깔아버리면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생기거든요. 제가 이걸 매년 겪었기 때문에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을 하는 걸 통해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야자, 즉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야자라고 써놨지만 꼭 야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동아고에 이제 보내시는 이유 중 하나가 면학 분위기, 또 이제 동아고만이 갖는 어떤 분위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야자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라 라는 어떤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담은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루를 추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수업하는 요일 말고도 본문 시험이라든지 단어 시험 같은 게 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일은 추가적으로 하루 정해서 한 2시간 정도 학원에 등원해서 조교쌤에게 채점 및 첨삭을 받고 귀가하는 날을 수업 시간 1회에 더해서 하루 정하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올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혹시 예빈이는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장기적으로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아무리 선생님이 좋은 수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그걸 듣고 까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자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걸 적용을 하는 게 결국엔 궁극적인 공부인데 또 쌤이 워낙에 손필기도 잘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어쨌든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에 수업이 줄어들어서 당장은 뭔가 좀 불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성공하는 데 좋은 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어떤 선배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되는 친구들하고 정말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전략적으로 그럼 어떤 학원에 오는 시간을 어떤 과목으로 줄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영어가 좀 그 용기를 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어 1등급과 90점 혹은 100점은 저는 감성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이 상대평가의 어떤 그 척도가 적용되는 다른 과목들의 어떤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내신은 제가 또 전문가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왜 동아고 시험도 주 1회 가지고 충분한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금 이제 들으신 건 정시에 적용되는 얘기 아니냐? 고3 때 주 1회 해야지 고1, 고2 땐 2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신 대비 어떻게 이래 가지고 해? 라는 걱정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동아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양서구 친구들은 제가 면담을 해보면 모의고사 지문만 거의 100개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자기 실력대로 보고자 합니다.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험 범위를 조금씩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매체도 굉장히 다양해요. 테드 연설물도 나오고 모의고사도 나오고 수능 특강도 들어가고, 그래서 선대비가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요. 동아고는 교과서 2과가 시험범인데 그중 한 과는 또 반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5과라고 써놨는데요.
부규제 지문도 15개에서 16개 정도 들어간다고 공지를 해놓고 한 두세 개 정도도 빠집니다. 제가 실제로 한 수업에 부규제 같은 건 4개, 5개 정도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 내외 정도의 시간이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다 공부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복습 및 킬러 문항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더 적어요. 교과서는 1.3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과가 들어간다고 공지해놓고 두 번째 교과서는 한 장 정도 교과서 기준으로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부교재 실전 모의고사 부교재를 선정을 하는데요. 실전 모의고사는 또 우리 예빈이도 알겠지만 그 안에 실용문,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지문들이 있잖아요. 정보 찾기 지문들.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럼 그건 사실 거의 설명할 게 없어요. 18지문 중에서 한 3, 4개는 거의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럼 더 줄겠죠? 그리고 내용 중심으로 조금 외부 지문도 출제가 되고 몇 가지 객관식 문제도 수능 유형과의 어떤 유사함이 좀 상승하는 편이에요. 다시 1학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1학년 슬라이드는 외부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어법 고치기도 있고 서술형도 영어 쓰기가 있는데 2학년은 조금 내용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등급 컷도 대폭 상승해서 한 90점 중반 정도가 돼야 안정적 1등급이 나와요. 1학년 때는 한 80점 후반, 90점 초반 정도가 1등급 컷이라면 2학년 때는 유형이 조금 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등급 컷이 대폭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동하고 1학년 시험 문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외부 지문인데 실제로 아이들 시험 범위에 고래 얘기가 있어서 이제 고래 진화발달 과정에 대한 외부 지문을 출제했는데 요 강조구문 가지고 행가를 읽은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을 배열해서 영작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어법 고치기도 밑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예빈이도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죠. 사실 외부 지문이 진짜 공부할 때 제일 무섭고 힘든 부분인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또 쌤이 외부 지문 대비도 다 해주셨어가지고. 맞아. 그건 제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2학년 되면 이제 시험 유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논술형 3-1번 보면 우리 예빈이가 혹시 문제 잠깐 읽어봐 줄 수 있어요? 윗글에 밑줄 친 대의가 가리키는 것을 한국어로 쓰시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예빈이 수업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게 대명사의 구체화, 구체적 의미를 넣어라. 설렁설렁 이것저것 그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연습을 하는 게 외부 지문으로 좀 바뀌어서 나오고요. 2학년 때는 동하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4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객관식 중에 오답률 1위였거든요. 근데 이거 빈칸 문제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런 문제가 잘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2학년 때는 다소 좀 수능스럽게 킬러 문항이 나오더라. 그 외부 지문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시킬 거냐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아이들이 교과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동아고 시험에서는 실제로 교과서 문제는 좀 쉽게 나오고 교과서에서 문항수로 나오는 지문도 굉장히 좀 축소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2과가 들어가지만 한 5문제 정도 나올까요? 보통 이제 부규제가 핵심인데요. 부규제는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와는 다르게 시중에서 그 분석서를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는 서점에 가면 교사용이라든지 자습서를 보면 뭐 문장 분석이라든지 뭐 내용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교과서 제외하고 부규제는 그런 걸 팔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작년 부규제 같이 이렇게 책을 받으면 제가 연애 편지 쓰는 것만큼 공을 들여서 이렇게 손필기를 직접 해서 줍니다. 동의어 표현, 변주는 이제 변형주의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 거예요. 변주, 그럼 변형주의. 그래서 이렇게 표지와 동아고만을 위한 이런 시험 대비 규제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요. 동의어 표현, 그 다음에 어법상 주의할 부분, 문장 분석 이런 걸 가시적으로 잘 볼 수 있게 칼라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시험 범위가 나오자마자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예빈이도 쌤이 나눠줬던 손필기 자료를 어떤 식으로 공부에 활용했는지 혹시 조언 같은 거 해줄 수 있어요? 이 쌤이 주시는 이 자료가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가 다 정리가 돼 있는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여러 번 눈으로 보면서 익힌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생 지문을 가져다가 이 쌤이 주신 필기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하고 기억나는 대로 다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쌤이 주신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은 빠뜨렸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또 공부를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쌤이 찝어주신 모든 포인트를 다 외우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뭔가 백지 암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필기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손필기를 해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 2회 그렇게 아주 가까운 수업 간의 인터벌을 두고는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자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동아고 수행평가라든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자습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해 주는 손필기 자료를 스스로 체화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체 시험 범위가 정말 지도처럼 자기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어떤 내용은 뭐가 중요했는지를 스스로 익히는 시간과 노력을 우리 선배처럼 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예비에도 얘기했었던 외부 지문 수업에 대한 또 설명을 할 텐데요. 동아고는 가장 악명 높은 부분이 외부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지에 이렇게 떠요. 관련된 범위 내에서 외부 지문이 출제될 수 있음.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별 생각 안 하다가 전혀 배우지 않은 혹은 본인들이 느끼기에 개연성도 전혀 없는 지문이 출제되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을 시험 범위 내에서 한 10개 내외로만 합니다. 이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올 만한 걸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 지문 강훈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제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게 고래 얘기였어요. 저도 이제 고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외부 지문을 이렇게 싹 찾아서 읽어주고 실제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배열 영작 이것도 강조 구문으로 제가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요 어법 고치기, 어휘 고치기를 그대로 출제해서 연습을 시켰거든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동아고 시험에서 출제됐던 걸로 돌아가 보면 동아고 1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작년 거 똑같은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런 비슷한 결로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소재 내에서 내가 안 읽어본 글을 읽어서 핵심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수능 지문을 가지고 하냐? 그럼 안 되죠. 당연히 대비를 시켜주는 아이들 옆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나올 만한 어떤 소스와 그럴 만한 길이, 그럴 만한 중요성과 어휘를 담고 있는 수준의 지문을 찾아서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 때 가끔 아이들이 우리 예빈이 때 친구들도 그렇지만요. 외부 지문 맞췄어요 하고 막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못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걸 풀다 보니 본인들이 뭔가 풀었다라는 느낌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 시험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파이널 모의고사라 그래서 저만의 시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잘 제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동아고 시험과 같은 문항수, 그 다음에 같은 패턴, 그 다음에 같은 논술형, 서술형, 지문수로 한 3-4번 정도의 파이널 모의고사를 실제로 실시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2학기 중간고사 15번 문제가 출제될 때는 밑줄 어법으로 나왔지만 저는 이제 고치기 어법 문제로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풀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포라는 것의 대부분이 모르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나올 만한 어려운 문항들로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풀어야 될 어떤 그 스킬, 어떤 그 마인드셋 이런 거를 갖추게 하면 충분히 동아고 가서도 어렵다는 영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달력을 좀 보고요. 시험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 1회 수업이기 때문에 3월 첫 주부터 바로 시험 대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정시나 모의고사와 관련된 수업은 방학이라든지 좀 굵직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있는 한 2주 정도만 핵심적으로 대비를 할 거고요. 학기 중에는 거의 시험 대비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월 중에 제가 모든 진도를 다 끝낼 수 있어요. 1회 수업이어도. 그 다음에 4월부터는 복습에 돌입하는데 문중복 혹시 기억나요 우리 예빈이? 문법 중심 복습.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지문들을 밑줄을 쳐서 문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바꿔놔요. 그래서 스스로 고치기 연습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 시험에서 고치기 문제가 제일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든 지문에 관련해서 대비를 해본다. 그리고 외부 지문 대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방점을 찍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고1은 총 8반이 신설돼요. 그래서 화목에는 한 반씩 있고 수금에는 2반씩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요일에 선택을 해서 수준별로 맞게 편성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학원 측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거나 수요일 날 오거나 목요일 날 오거나 금요일 날 오거나 이렇게 주중반은 주 1회를 화수목금에서 선택하고 클리닉 요일을 본인이 되는 시간에 등록할 때 언급과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관리를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주말반도 이렇게 한 반씩 있고요. 고2는 기존에 이제 화목토일반이 유지가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주 2회 왔겠죠. 근데 올해부터는 주 1회만 오면 된다. 마찬가지로 클리닉은 자유 선택입니다. 요건 이제 작년 성과인데요. 첫 중간고사는 제 밑에서 1등급 15명이 나왔어요. 14명이 100점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 시험이 조금 예년보다 좀 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한 면도 있지만 시험이 좀 쉬워서 분명히 이렇게 좀 기록적인 성과를 내준 면도 있다라고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놀라운 건 여기 1등급에 랭크된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고3 모의고사 1등급인 애들이 꼭 여기 명단에 있었느냐 하면 아니에요. 고2 모의고사 정도 한 80점? 그 미친 친구들도 본인들의 노력으로 시험 점수를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아고 시험이 조금 노력을 하는 학생들에게 점수가 잘 나오도록 경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예빈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서술형도 좀 배열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본문에 충실해서 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이제 유지인이라는 친구가 서울대 입학해서 3년 연속 또 제 밑에서 서울대를 입학하고 또 잘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선배들처럼 많이 있으니까 여기 또 예빈이 이름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신감 갖고 학교 생활을 3월에 힘차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빈이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줬는데 촬영의 이 편집까지 사실 우리 선배가 오늘 다 도맡아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간단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뭔가 되게 불안하고 힘든 레이스잖아요, 입시가 사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어른들이 또 진구쌤을 비롯해서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막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려는 태도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자기 스스로 필요한 걸 좀 찾아 먹어야 되는 딱 그런 나이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뭐 어떤 학원에 어떤 과목이 됐든 필요한 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뭔지 찾아도 보고 도움도 요청해보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공부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잘하기 위한 첫걸음이 저는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겠다, 힘들다 이게 질문이 결코 스스로를 낮추는 하찮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이라든지 정말 단순한 질문이어도 많이 해버릇하는 태도를 갖는 게 스스로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선배가 또 이런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또 나중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